나 오늘 우리 교재 잠깐만 펴보면은요. 수인이 넌 연습 다 해봤어? 교재 좀 풀어 와봤어? 다 풀었어? 숙제? 왜 다 안 풀었지? 왜 다 안 풀었지? 앞에. 앞에? 어. 앞에요? 안 어. 돼요. 앞에. 안 돼요, 안 돼요. 와 골라서 풀었네 아주 그냥. 여기 안 되네, 여기서. 아, 되게 한 페이지 다 풀네. 여기 다 풀었다. 어이 다음. 아, 야. 되게 띄엄띄엄 풀었어. 그니까 왜 띄엄띄엄 풀냐고 임마. 어? 어. 나중에 풀어야죠. 안 풀어도 아니 그걸 지금 다 풀어야지. 어? 네네 해야 된단 말이야. 저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할 순 없어요. 자, 소윤이 다 해봐. 못하겠으면 오늘 남아서 다 풀고 가든지. 못하겠으면 오늘 남아서 하고 가세요. 오늘 11시까지 있으니까 11시까지 다 풀고 가세요. 11시까지 다 못 풀어요. 아니 질문할 거 질문하고 해야지. 못 풀겠으면 질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0시까지 남았어. 그래라 그러면 질문할 거 질문하고 가세요. 알았어? 수인이는 질문할 거 따로 있어? 아직까진 없어? 아니 그런 것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미분법에 활용을 할 때는 반드시 알려준 거를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스텝 밟아서 푸셔야지. 그래야 미적분 특히 이쪽 파트는 풀려요. 아니면 안 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면서 그 비슷한 문제들을 내가 너네한테 다 남겨주고 그걸 숙제로 내주는 거야. 비슷한 문제들이야. 막 그렇게 동떨어진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너도 인정하지? 수인이 좀 풀어봤으니까. 동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내가 내주진 않아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없으니까 위에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봐. 알겠냐? 자,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변곡점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10쪽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교재 10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변곡점이라고 돼 있는 친구부터 우리가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곡점은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죠? 변곡점은 결국은 곡선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형태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니? 혹시 변곡점의 기억나요? 곡선이 이제 휘어진. 그치,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변곡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100% 정답은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변곡점은 우리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렇게 여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곡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오목과 블록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오목과 블록이 현재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변곡점 동그라미 치고 변곡점은 결국 같은 말로 그냥 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입니다.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 이걸 우리는 현재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곡점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 다 적어놔 개념에다가.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 변곡점을 판단할 때는 네모.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계도 함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0이 되는 순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는 것이 변곡점이 되는 조건이에요. 다만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자체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이 밑줄을 그어주는 것 자체가 그때 여기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 다시 하면 얘가 현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하면 얘는 오목 볼록이 바뀌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계도 함수가 반드시 0 된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점 그게 바로 이렇게 체크해주게 되면 이거야. 그러니까 오목과 블록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과 블록이 변화하는 점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 점에서 우리는 변곡점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변곡점의 정의는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변곡점의 포인트는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 그리고 그 0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바뀌는 점 여기까지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 이런 개념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다 됐으면 바로 15쪽에 간단한 변곡점 찾기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 다 됐으면 15쪽으로 바로 갑니다. 15쪽에 우리 73번 문제 아주 간단한 기출 문제 하나 있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딱 보자마자 저기 있는 저 곡선이 저렇게 주어졌대. 근데 저기에서의 무슨 점의 좌표를 현재 알려준 거야? 네모 쳐볼래? 무슨 점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저 점에서의 무슨 점의 좌표? 이 곡선의 무슨 점의 좌표? 그렇지, 변곡점. 그럼 변곡점 네모 치고 얘는 어쨌든 곡선의 모양이 바뀌고 있는 점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이계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얘가 0이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린 얘네들의 이계도함수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y'부터 우리가 가볍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럼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2배에 우리는 a-4의 x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b.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일기도함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두 번 2'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6x 마이너스 우리는 2배에 a-4가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얘를 잡아서 내가 f 2'x라고 잡을게.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도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점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야? 이게 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아라. 그치?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그때 그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의 그 x값이 현재 마이너스 얼마나 소리냐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였단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이계도함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우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배의 a-4를 잡아줘서 나오게 된 결국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2a 8 빼기 6이죠. 그래서 더하기 2가 되었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아라? 그치,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a가 그래서 2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냐면 그래서 a가 1 되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어쨌든 이계도함수의 함수값을 우리가 찾아줬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지. 그러면 어쨌든 a는 찾았는데 b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b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 해줘야 되냐면 어쨌든 여기는 변곡점의 좌표라고 주어져도 이 좌표는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맞아 아니야? 맞지? 어쨌든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변곡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마이너스 1,5는 요 곡선, 요 3차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번째, 결국 우리는 f 마이너스 1을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1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의 괄호 a-4가 되었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다 지워지게 되면서 b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 찾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b 플러스 얼마가 되었냐면 3이 된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b 더하기 3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얘 y값 좌표 얼마가 되었다고요? 그치, 얘가 5가 됐다는 거 이용하게 되면 p 나온다고. 그럼 b 구하게 되면 5 빼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냐면 그치, b가 2.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해준 거니까 4 더하기 1입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1 하니까 정답은 얼마지? 그치, 답은 그래서 5예요.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가벼운 문제인데 하나만 좀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뒤에 바로 74번인데 얘 하나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74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서윤이 이제. 이게 그 대답은 시원치 않은 대답인데. 왜? 이계동함수를 또 미분하는 데서부터 이거 미분 복잡한 거 맞죠? 복잡하긴 하지. 네. 이게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복잡은 하죠. 풀이가 많이 걸리는 것도 맞고, 생각보다. 그치? 빨리 하는 게 관건이야. 개념 빨리 이해하시고. 알았죠? 자, 76번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즉 2020학년도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9년에 나왔었던 9월 고3 모평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4점짜리였고요. 쉬운 4점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fx가 젖닥으로 되어 있는데 젖닥으로 되어 있는 저 fx의 그래프가 밑줄. 우리는 오직 하나의 뭐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치,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변곡점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그 변곡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우리 목표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곡점을 갖는다, 안 갖는다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냐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 이계도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왜? 변곡점을 갖는다. 그럼 변곡점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이계도함수 f2'x를 구하는데 얘가 현재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변곡점을 갖는데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으라고? 그치? 첫 번째는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는 과정에서부터 출발. 그럼 0 되는 값을 찾는 과정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저 함수를 미분해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현재 f'x를 구하게 되면 사인이 미분이 되면서 코사인, 결국 우리는 ax에다가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된 거 a.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재미분하게 되면서 우리는 72, 결국 우리는 x제곱이 됩니다. 108x제곱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더하기 108x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미분해주게 된 2'x로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제곱에 결국 우리는 sin ax가 된 거야. 거기에 우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우리 216x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계도함수 만들었는데 이 이계도함수가 첫 번째 얼마가 되는 순간에 궁금해한다고? 그치? 야! 멍때리지 말고 보라고. 이 이계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보라고? 그치?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바로 변곡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가 0이 되고 싶으면 결국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의 sin x를 넘기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a제곱 sin ax랑 여기는 216x가 있을 건데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다야 안 생겼다야?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 안 생겨? 생겼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주는데 이 변곡점을 가지려면 그럼 얘네들이 갖게 되는 그 점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려면 이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것도 봐줘야 되겠지만 두 번째 조건 바로 그 0이 되는 그 점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그치?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도 같이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f2'x 이계도함수에 반드시 뭐가 좀 생겨야 되냐면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그래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전곡점이란다. 변곡점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냐? 그럼 그거를 우리가 현재 여기서 바로 찾아주기가 쉬우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바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암산 돼? 암산이요? 암산 같은 거 안 되죠? 나도 잘 안 되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안 어. 그러니까 이걸 같이 만족해주는 x값 찾고 근데 그 x값 주변에서 얘가 부호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추론하기가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 뭐 가지고 할 거냐면 그래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잘 봐봐. 그러면 내가 현재 요렇게만 그려볼게.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지.
주기만 바뀔 뿐 얘네들의 최대 최소에서의 변화는 a제곱 말고는 없는데 그 a제곱을 어차피 곱한 거니까 하나는 그냥 a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냥 얘가 위로 아래로 똑같이 팽창할 뿐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건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애초에 안 시키게 만들어놨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된 우린 여기 있는 y는 a제곱에 우리는 바로 누가 있냐면 sin ax가 존재하겠지. 그때 여기 잡아주게 된 여기 있는 a제곱에 sin x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16x가 있을 건데 잘 봐라. 예,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여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을 이제 그려야 돼. 다만 부호 변화가 생기게 그려야 돼.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왜? 얘가 유일하게 곡선과 직선에서 만나는 그 점으로 만들어줘야 변곡점이 하나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접하는 데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요? 뚫고 지나가는. 즉, 이런 식의 곡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봐봐. 얘가 현재 변곡점이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이계도함수인데 둘이 만나고 있는 점이 하나고 그 한 점 자체도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소리냐면은 풀마의 부호 변화가 바뀌게 되는 점이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라색처럼 직선을 결정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보라색처럼 직선을 결정하게 되면 얘 현재 만나고 있는 점은 하나니까요? 두 개니까요? 그치?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개지. 그러면서 동시에 2점, 2점, 2점 모두 다 부호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부호 변화가 생기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지. 다시 한 번 이거 변곡점 하나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잘 생각해. 2'이 0 되는 점이 지금 현재 둘이 만나고 있는 점이 3개란 소리고 그치? 왜? 둘이 같아지는 점을 찾으라는 건 교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 교점은 얘네들 입장에선 3개야 아니면 하나야? 3개지. 교점이 3개고 동시에 그 교점 3개에서 다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생기니까. 그럼 얘네 셋 다가 다 변곡점이지. 그럼 얘 변곡점이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요. 즉 이런 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되는데?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만나고 나머지 다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됐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는요. 얘가 위고요. 하나는 얘가 아래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얘는 무조건 변곡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어디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냐면은 여기. 잘 봐, 잘 봐, 잘 봐. 요렇게 딱 하나가 접선으로 만나는 경우가 생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이 세 점이 만약에 접선이면 어차피 여기 딱 접하는 점이니까 부호 변화는 생겨요, 안 생겨요? 접하는 점에서 부호 변화는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이런 거잖아. 도함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는 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건 부호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 증가감소 측에서도 봐도.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곧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바로 뭐 할 거냐면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면은 그 이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0,0에서 우리가 잡아주는 게 기본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럼 0,0에서의 접선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야. 딱 거기서 접한다라고 보는 거고. 됐습니까? 그랬을 때 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지?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216과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0,0에서의 접선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216x라는 그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잘 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런 직선이 되어야 돼. 누가? 여기 있는 216x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0,0에서의 접선이 얘보다는 당연히 기울기가 작은 거를 찾아달라는 거.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 확실하게 잡았지?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잘 나오는 기출문제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결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 여기 y는 얘가 현재 a제곱에 sin ax에 우린 여기는 0,0에서의 접선을 구할 건데 그 여기에서 구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요. 결국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저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결론적으로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연결돼요? 이거 연결되어야 돼 지금. 됐지? 그러니까 상황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0,0에서의 접선을 구했을 때 그 0,0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더 낮아서는 안 돼요. 216보다. 그러니까 그딴 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는 다른 거를 찾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결론적으로 잡아주자면 여기는 216이라고 돼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 216x에서 나왔던 그 직선의 기울기 216보다 얘 미분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a제곱 sin ax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겠지.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세제곱에 우리는 코사인 ax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어자 왔자 어차피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세제곱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그게 2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그게 정답일 거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찾아주는 거.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니까 얘네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결론적으로 그치? 얘가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나왔지? 그 최대값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최대값은 6이다. 그래서 정답은 6이에요.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와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만족해줘야 되고 그 어떤 조건에 만족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거. 그게 여기서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확실히 이해됐어?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알겠어 이제? 왜냐? 우리는 이런 노란색 같은 직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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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0,0에서의 직선이 결국 216보다 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이런 것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누워져 있는 상태여야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0쪽으로.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볼게요. 잠깐. 자, 그렇게 우리 변곡점을 갖게 하는 점들을 찾아봤고요.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다 필요 없고 내가 뭐랑 뭐만 잘 확인해주면 사실상 다 끝난다 그랬니? 정확하게 세 개는 내가 딱 집중하고 보라고 했어요. 나머지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세 개는 딱 집중하고 보라고 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몇 번? 6번 당연히 중요하죠. 왜?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 안 만나는 선이 생길 건데 그게 어디서 생깁니까? 라는 걸 찾아주는 거. 즉 우리 여기 있는 6번 점근선을 찾아줘야 돼. 점근선과 더불어서 또 모두 같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혹시 내가 기억해요? 4번. 그러니까 얘 4번. 증가, 감소, 극대, 극소가 사실상 뭐를 결정할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겁니다. 5번도 그걸 결정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대충 그려도 되기 때문에 5번은 정교하게 그릴 때 필요한 거고 걔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뭐 정교하게 원하는 거 아니니까 정교하게 그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 모양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 번이 제일 중요해? 1, 2, 3번 중에선 1번 정의역과 지역 정도는 그래서 내가 확인해 주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될 수 있는 함수값, 될 수 없는 함수값이 있으면 애초에 버리고 가야지. 그것까지 일일이 찾고 있으면 그런 뻘짓이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번, 4번, 6번만을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판단할 거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구할 수 있다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로 넘겨서 17쪽에 8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을 잘 기억을 해준다. 즉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뭐랑 뭐랑 못 찾는다고요? 첫 번째 못 찾는다. 그래프 찾을 때 첫 번째 못 찾아야 된다. 못 찾는다. 그래프 찾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뭐랑 뭐를 보라. 방금 얘기했어. 그래프 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랑 뭐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의어가 그래 x값 y값 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확인하라 그랬고 증가함수 극대극수 그러니까 일계도함수. 다시 얘기하자면은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점근선까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 80번 문제가 전형적인 옛날 기출 문제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전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80번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그럼 질문할 건 이거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값은 어차피 나중에 올려치는 거고 그럼 절대값 말고 우리는 일단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지 저 밑에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교점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수투에서부터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교점 찾으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근데 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안 그려지지? 그럼 뭐야?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내가 뭐랑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부터 잘 봐.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내가 이 스텝 그대로 밟아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 그리기가 1번인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1번인데 잘 봐. 서윤이 보고 있지? 집중해. 자,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럼 그래프 그리기의 1번. 내가 그래서 뭐랑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정의역과 또? 치역.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거 어차피 얘 다항함수 유리함수지. 그럼 유리함수의 제한을 두는 거는 어차피 정의역이 주된 내용이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해지게 되면 치역은 알아서 정해지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그래서 정의역을 확인할 거야. 그럼 정의역은요 사실상 분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는 분모만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봤더니 얘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거든요. 그럼 얘 현재 판별식 써보게 되면은 얘 현재 1의 제곱은 1, 2를 곱한 거 4를 뺀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얘 100% 계산하면 양수 나오냐 음수 나오냐? 이거 양수야? 1 빼기 4인데? 1 빼기 4가 양수라는 고3이 있다? 얘 음수죠. 그러니까 얘 음수지. 그럼 판별식이 음수란 소리는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다 x축과 안 만난다는 소리니까 이거지. 다시 한 번 뭐야? 0 되는 거 생겼어? 안 생겼어? 어차피 0 되는 것만 보는 게 유리함수의 정의역이잖아요. 근데 0이 안 된대. 그럼 뭐야? 얘 다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에서의 제한을 두는 게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없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소리 잘 들리고. 뭐야? 왜 안 들어가?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정의역은 어쨌든 다 된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정의역 확인됐고 그 다음 정의역 확인한 걸 바탕으로 치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치역은 어차피 나중에 점근선이 생기면 그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점근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 바로 뭐 할 거냐면 우리 극대극수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대극수 찾으려면 우리는 저 1계도함수가 필요해요? 아니면 2계도함수가 필요해요? 극대극수 찾으려면 1계도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f'x를 구할 거고 그럼 2는 어차피 미분이 되면 날아갈 거고 우리 몫의 미분법만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였을 때 분모가 저기 있는 체에 그지 같아.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양수 제곱해봤자 쟤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풀말을 결정하진 않아요. 분모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도 결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분자만 지금부터 집중했을 때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밑에 건 그대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나오게 되겠고 거기서 마이너스 딱 붙어. 왜? 앞에 거, 즉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붙이고 위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6x 더하기 12는 그대로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2x 더하기 2를 곱한 거를 빼주기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전체 제곱한 거분의 분차가 그럼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24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얘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12x제곱이었고요. 24 더하기 12 하다 보니까 더하기 36x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얼마까지 잡아주면 되냐면 24 여기까지 우리가 되면서 다 지워질 거 지워진다는 소리야. 다 지울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카트 그대로 가게 되면서 이 분모는 그대로 잡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분모로 잡혔고 분자가 12 빼기 6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6x제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36 빼기 10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우리는 24x 그 다음에 얘는 날아간다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 0 되는 것 결정하는 건 분모야 분자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분모가 결정하니 분자가 결정하니 0 되는 건 분자가 결정하지. 그럼 뭐야?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됐지? 얘는 어차피 양수들을 제곱하는 거야. 0 되는 거 결정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말짱 꽝이야. 알겠냐? 알겠냐? 그럼 이거 싹 봐봐.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값 있고 그때 우리는 함수값을 어쨌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 찾고 우리는 도함수의 값 찾았을 때 도함수의 값 0 되는 게 결국 뭐야? 얘 현재 6x로 묶이면 x 더하기 4잖아. 결국 우리는 얼마랑 얼마에서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0에서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좀 잡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자, 그럼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현재 0이고 얘도 그럼 0이에요. 근데 얘가 위에 있는 볼록인 요 분자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여기 있는 x가 만나고 있는 두 점이 마이너스 4랑 0이라는 걸 안다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요. 도함수 자체는 얘가 현재 플러스 영역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가 나온 거야. 그럼 분모는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분의 양수는 결론적으로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그렇지. 결론적으로 양수를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요. 봐봐.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서 얘가 이쪽에 그려지죠. 그럼 얘가 현재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여기 있는 분자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분자가? 예? 이게? 여기 분자는 음수죠. 그럼 분자가 음수가 돼?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양수니까. 그럼 양수분의 음수지. 그 말은 곧 얘는 음수가 돼요? 양수가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음수가 돼? 양수가 돼? 얘는 음수가 되지.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었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그치? 케이스 알겠지?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그래서 이렇게 양수, 음수, 양수가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다시 하면 얘는요. 양수니까 이쪽은 증가하고 있을 거고 얘는 감소하고 있을 거고 얘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 정도만 찾아주자면요. 얘가 마이너스 24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12였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고 얘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이고 거기에서 8 빼고 4 더한 거잖아. 그럼 16 빼기 4 하면은 얘가 12네요.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 안 빠르지? 빨라요? 빨라요? 안 빨라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고 0은 집어넣으면 개 쉽지. 2 빼기 3은? 왜냐면 얘 4분의 10이 나올 거잖아. 0, 0, 0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2 빼기 3 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바로 누굴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서 세 번째가 바로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그래프의 최종 모양을 결정하는 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바로 무슨 선을 찾으러 가야 되냐면 점근선 찾으러 가야 되겠고 그 점근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조건 0이니까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 점근선은 생겨요. 뭐라고? 2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로 무한대 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fx를 무한대 보내버렸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극한값이 있다면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한대로 가야 없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는 앞에 게 2고요. 뒤에 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고요. 근데 얘가 또 어디로 보내도 똑같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똑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뭐예요?
점근선은 계속 2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게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세 개를 종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그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거냐면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4랑 0 되는 점에서 증가함수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린 거기서 그래프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은 3이에요. 그럼 이 3을 향해 얘가 계속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모양일 거냐면요. 잘 봐. 얘네들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질 거야. 됐죠?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잡아줄 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요. 잘 봐. 잠깐만. 야, 근데 마이너스 4일 때 야, 플러스 3 맞아? 마이너스 4 집어넣고 플러스 3 아닌 것 같은데? 얘면 얘가 마이너스 12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치?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16에서 그쵸?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얘 빼면 지금 현재 얼마가 될 거냐면 얘 현재 24 빼고 거기에 4 더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그럼 얘가 그러면은 얘가 16 빼기 4잖아. 맞는데? 맞는데? 뭐 어쨌든 그래프 모양이 어쨌든 저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죠? 본인을 의심하시면 어떻게? 그래프 모양이 좀 의심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내가 알던 그래프가 아니라서 지금 살짝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알던 그 그래프가 내가 알던 그래프가 아닌데 전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뭐 할 거냐면 올라가. 근데 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근선을 따라서 얘가 점근선을 향해 점점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 2를 향해, 즉 이쪽에 있는 점근선이 2니까 그럼 여기 2를 향해 얘가 점점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건 어떤 모양이 잘못됐는지 알았어. 어떤 모양이 잘못됐는지 알았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는데 얘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점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래프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그래프 잘못 그린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2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그걸 내가 놓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냐면 절대값 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유일하게 절대값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여기지. 그럼 여기에서만 올려치면 되는 거고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2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는 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얘 이제부터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얘가 하나로 이렇게 싹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절대값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보라색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거는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45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점근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절대값까지 그려지게 되면은 절대값까지 고려해서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릴 거는 요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이 절대값 그래프와 직선 y는 t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선을 이제부터 계속 그릴 거예요. 그럼 직선을 그렸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즉 이런 파란색 직선을 그릴 거라고. 그러면서 우린 여기는 y는 t라고 잡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그 교점의 개수가 뭐라 그랬냐면 gt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gt는 결국 사실상 교점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게 되면 이 gt가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fast. 연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지?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려질 때는 연계가 되냐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질 땐 절대값 때문에 절대 안 만나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t가 0보다 작을 때 아니면 얘가 최대값이 3이죠. 그러니까 3보다 클 때도 당연히 만나 아니면 안 만나? 안 만나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t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이죠. 그럼 한계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한계점에서 만날 때가 딱 바로 어디서 만날 거냐면 잘 봐라.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 얘 무조건 한계점에서 만나지. 다시 한 뭐야? 3이라는 요 극대값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극대값에서는요 반드시 한계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맞지?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직선을 그리면서 맞춰보는 거야. 그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여기는 딱 0이 되는 그 순간에서 얘가 몇 개 점에서 만나냐면 2개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얘는 또 어디서도 2개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서도 2개 점에서 만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일 때는 2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도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는 t가 그래서 얼마일 때가 2점에서 만나냐면 0일 때. 그 다음에 우리는 1과 2 사이에서도 2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3개 점에서 만나는 부분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지 않아요? 3개 점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딱 1을 지나고 있을 땐 딱 3개 점에서 만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3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t가 1일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한 개 점에서 만나는 부분은요. 여기 t가 3일 때 말고 없지만 t가 2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여기도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 2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개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 1일 때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0과 1 사이에서는 반드시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얘가.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 무조건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니? 4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0과 1 사이에선 4개 점에서 만나. 딱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극한을 안 갖는 거 아니면 불연속인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극한을 안 갖는 걸 찾으래? 불연속인 거 찾으래? 그치? 동그라미 칠 건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아닌 걸 찾아달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연속이 아닌 걸 찾을 거야. 그럼 연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럼 얘가 연속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봐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속이 아닌 부분은 결국 뭐야?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찢어지는 부분이니까 결국 봐봐. 그러면 우리는 실수 t의 값, 즉 다시 하면 여기는 y 값을 나는 지금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t1, t2, t3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그럼 봐봐. 불연속이 되는 점은 여기 있는 t의 값으로 봤을 때 t 값 얼마일 때 얘가 다 불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판정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불연속인 점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 그때 여기 있는 얘 불연속인 점은 결국 t가 얼마일 때냐고 답이. 일단 첫 번째 t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에요? 판정 나는 거. 0일 때 불연속이지. 또 어디 때 불연속이야? 2 또 4 또 4? 여기 t 값을 보는 거야 지금. 이 함수값이 찢어지게 하는 t 값들을 보게 하는 거야. gt야 여기 있는 거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t의 범위고 나 현재 저기 t 값 잘 읽어보면 그때 실수 t의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일 때 또 1, 또 2, 또 3까지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부터는 어차피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이 숫자들을 다 더해준 게 정답이라는 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T1이 0, T1이 T가 1, 그 다음에 T3이 2, 그 다음에 T4가 3이야. 거기에 우리는 불연속인 값의 개수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개예요? 불연속 값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있으니까 4까지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더해봐. 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더하게 되면 정답 얼마가 되지?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여기에서 관건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그건 다음으로는 상황 맞춰서 그래프 점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좀 어렵죠. 여기 내용은. 천천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0번은요.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굉장히 나올 만한 문제니까 이거는 잘 곱씹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문제인데요. 하나만 좀 해보. 지금 얘 하나 3분만 줄 테니까 지금 빨리 해보세요. 준비 시작. 3분 줄게요. 지금 해보세요. 시작. 풀었어요. 뭐 풀었어요? 너는? 뭐 풀었어요? 풀었어요? 답 뭐 나왔어 너는? 정답 기억 디귿. 됐죠? 이거 정답 기억 디귿. 디귿 나왔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이런 문제 부활했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활해버려가지고. 아쉽게도. 6월에 부활했잖아요. 이거. 기억 있는데 이거 고르기. 부활했잖아. 응, 해야 돼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슬픈 세대가 됐는데. 어차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 쉬운데요? 이걸 찍겠다고? 쉬워 죽겠는데? 아,
기억이 지금 보는 거 찍지 마. 너네 학교에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푸는 방법 되게 쉬워요. 찍지 마. 모의고사도 이번에 되게 쉬운 거 나왔어. 자, fx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기억에서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볼래? 기억은 뭘 찾아달래요? 네. 극대값. 그럼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일단 극대극소 찾으려면 무조건 제 1개 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 소리 하고 있다. 야,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어쨌든 저거 되고 싶으면 1개 도함수가 무조건 얼마 되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1개 도함수가 0. 그걸 0 되는 거. 그러니까 저거 미분을 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사인 x. 그 다음에 우리는 저거 됐지? 뒤에 거 먼저 미분한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의 x제곱에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x. 요렇게 먼저 잡아줘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2의 x제곱을 묶이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는 코사인 x에서 사인 x가 되는 점.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얘가 어쨌든 0 되는 순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앞에 건 절대 0이 안 나올 테니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코사인 x랑 여기 있는 사인 x가 있다면 둘이 서로 모여지는 순간에 찾으라는 거냐면 같게 되는 그 순간 찾으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솔직히 봐봐라. 얘 이렇게 같게 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함수일 거고 사인은 잘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함수이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딱 만나고 있는 점은 딱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 이 점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게 되는 점이잖아. 그게 바로 몇 분의 파이일 때야? 그래, 그게 4분의 파이일 때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분의 파이일 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파이일 때는요. 잘 봐. 이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는 얘보다 작았을 때는 코사인이 더 컸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현재 원래는 플러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얘가 되는 순간 사인이 더 커져 버렸지. 그 말은 건 얘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그럼 풀마의 부호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풀마의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얘가 결국 극대값이야? 극소값이야? 극대 아니야? 극대?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서 우리는 극대값을 갖는다. 이 소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f 4분의 파이가 그래서 뭔데? 이거 찾아준 게 답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코사인 45니까 2분의 루트 2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 우리 x 대신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은 맞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함수값도 똑같잖아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아니 근데 그때 값이 그래 극대잖아 얘가. 저기 6 나오면 그때 값이 이거 0이 나오고. 뭔 개소리야? 0 되는 게 어딨어? 여기에 이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2분의 파이가 아니야 임마. 미분 안 하고 그때 값을 미분 안 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은 그 미분했을 때의 값이 0 됐을 때의 함수값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만 나왔구나. 그래서 네가 찾은 거는 그 극값에 만들어지는 점을 찾은 거고요. 그럼 당연히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저 미분의 함수는 당연히 0이지 임마. 애초에 0 되는 걸 찾는 건데 그걸 왜 몰라 이씨. 수투에서부터 한 건데 이씨.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나의 뚜껑을 열 생각을 하지? 누구 때문에 뭘 누구 때문이야? 야, 너 빼고 이거 애들 다 기억하고 있어. 극대값은 함수값을 찾는 것이다. 너만 기억을 못하고 있어. 시간만. 자, 니은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이쪽에서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는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지. 네모.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 아니면 위로 볼록하다 보여주고 싶지. 그럼 이거 보여주려면 이거 몇 개 도함수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거? 이거 2개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개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니은은 얘 2'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2'x를 구해주게 되면서 앞에 거 또 미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의 x제곱에 뒤에 거 그냥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생겼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더하기 그럼 2의 x제곱에 그럼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 x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론 더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 이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에 우리는 사인 x가 되겠지. 결론
0 되는 건 결국 누가 기준이냐면 sin x가 기준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부호 바뀌는 것도 당연히 누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을 거냐면 지금은 다 사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사인의 모든 걸 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사인의 포커스 맞췄지? 지금 결론적으로 보자면은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치? 사인의 포커스를 맞췄지? 그러니까 사인의 포커스를 맞췄다 보니까 결국 뭐야? 사인 그래프만 잘 봐주면 돼요. 어차피 얘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100% 음수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사인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얘 보호랑 얘 보호랑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인은요. 그래프를 그리면 얘 현재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계동함수가 결국 0보다 작은 거 나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나왔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 아니면 위로 볼록하다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다? 얘가 땡. 그래서 아래로가 뭐로 바뀌면 되는 거냐면 위로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디귿은 이 니은을 가지고 연결해서 봤을 때 나오게 되는 변곡점이잖아요. 그럼 변곡점은 부호가 바뀌고 있는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 그게 바로 한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변곡점은 한 개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고, 그럼 그때의 변곡점은 x가 얼마일 때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변곡점은 x가 얼마일 때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끝? 그치, x가 0일 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97번까지는요, 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다음 9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은요, 얘 시환만 잘하면 그렇게 안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치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치환하는 문제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뭘 시간을 자, 일단은 체크. 우리 x는 현재 뭐의 실수의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네모. 양의 실수 전체적. 양수밖에. 그러니까 얘는 양수지. 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x. 얘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우리가 깔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fx가 작다고 로그로 생겼고 gx가 어쨌든 저렇게 돼 있는 뭐 요상한 함수가 생겼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f.g예요.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f.g, x를 구해주는 게 현재 나의 목표가 될 거고, 그럼 걔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 할 거냐면 이거 바꾸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가로 gx로 바꿔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국 뭐야?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우린 지금부터 gx를 다 때려 넣은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gx에다가 우리는 여기는 ln gx가 되었고, 여기 루트 gx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 gx를 잡아준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이 함수를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함수 hx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gx. 얘가 어차피 이제부터 정의역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gx를 t라고 치환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gx를 t라고 치환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얘 자체가 이제부터 함수값들을 나는 지금부터 치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이 그래서 뭘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h,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봐봐라. 그래서 우린 여기는 ht로 맞춰주게 된, 결국 우리는 여기는 t, ln에 우린 여기는 똑같이 루트 t였고, 거기에 우리는 이 t까지 빼서 만들어낸 여기는 ht에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이 ht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를 갖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이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는요. 감 잡혔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 함수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함수의 범위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gx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정은. 그러니까 gx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여기는 gx, 여기에 집중하겠지. 그럼 저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봐봐.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에, 결국 여기는 3, 코사인 x 더하기 1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현재 gx고 얘가 현재 t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러면 그 함수값을 결정하는 건 여기선 바로 누구야? x야? 아니면 그거의 코사인이야?
둘 중에 뭐야? x야 코사인이야? x야? 이러면 큰일 나죠. 왜? 얘 함수값을 실제로 결정하는 거. 이 1을 전체를 결정하고 있는 거. 이거 코사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의 범위만 알면 사실 다 끝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린 x가 양의 실수 전체로 가더라도 코사인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에서 얘 주기함수야. 다 왔다 갔다 거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코사인은 뭐가 됐든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양수도 똑같잖아 인마. 이건데. 양의 시 전체 기하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근데 코사인 전체로 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응, x로는 안 되지. 네 말 따라. 그래, x는 안 되지. 근데 코사인의 함수값으로 보면 어차피 양수도 똑같이 다 그려지는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결국 뭐예요? 얘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반드시 2의 4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저 h, t에 대한 저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한된 범위 그리고 저 함수를 찾았다. 다시 한번 뭐야?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건 이제부터 개꿀딱이라고. 왜? 어디만 잡아주게 되면 끝나냐면 우리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반드시 어디만 내가 확인하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최대 최소는 수투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 두 개 점만 확인하면 돼.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어디냐면 극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극값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봐주면 되냐면 양 끝. 그러니까 구간의 끝을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함수값들을 비교해 보는 거고 그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극값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프라임. 미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미분해주게 된다면 결국 앞에 거 미분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는 ln, 여기는 루트에 t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자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1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t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안에 거 미분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밖에 거 전체 미분도 하셔야 되겠으니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냐면요. 루트 t분의 1이 됐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뭐야?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또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거기에 우린 얘네들을 더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저기 있는 제도 미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냐? 그럼 여기가 지워지게 되겠고 얘가 그럼 2분의 1t만 남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ln 결국 우리는 루트 t에서 우린 여기 있는 더하기 2분의 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남게 됩니다. 이게 도함수고 얘가 어쨌든 얼마가 되는 점 찾아주는 게 관건이냐면요. 다 필요 없고 얘가 0 되는 점 찾아주는 게 관건이죠. 됐냐? 그럼 얘 0되게 하는 점은요.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딱 어디밖에 없을 거냐면은요. 무조건 얘 0되게 하는 점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2되게 하는 거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점이 어디일까? 그것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냐?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ln 결국 루트 t니까 2분의 1제곱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2분의 1에 우리는 ln t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2분의 1t가 됩니다. 얘가 2가 되는 점 찾아달라는 소리니까 우리 여기 lnt로 묶게 돼요. 그러니까 lnt 더하기 t가 얼마가 되는 점 찾아달라는 소리가 되었냐면은요. 결론. 제 넘어가면 되니까 얘가 4가 되는 점 찾아주세요. 여기까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었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오?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네? 얘까지 다 같이 사라지는구나. 됐죠? 여기까지는요? 얘까지 다 같이 사라지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신없어서 그래. 배고프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넘어가게 되면은 아씨 어쩐지 씩 더럽더라. 자 그래서 2분의 1에 ln
t가 결국 얘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3 되는 점 찾아주면 되니까 결국 ln t가 결국 우리는 3이 되는 점 찾아준 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2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t가 결국 2의 몇 제곱이 됐음? T가 2의 세제곱. 그치, 얘가 2의 세제곱이 됐고 맞나요?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뭐야? 어차피 저게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는 2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얘는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얘 0일 때 0 안 되죠 어차피. 그쵸? 그럼 얘가 현재 어디서부터 될 거냐면 뭐 요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왱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일 거잖아요. 요렇게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2분의 3만큼 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3만큼 뺀 거라고 잡았을 때 결국 여기에서 얘가 0이 된다고 치면 그럼 뭐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어차피 뭐야? 여기 있는 요 0 되는 그 점에서 풀마 부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맞나요? 다시 한번요. 얘도 극값이 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극값 증명 받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극값 증명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세계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계값.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HE의 마이너스 2제곱과 그 다음에 HE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HE의 그 다음에 몇 제곱에서 함수값 비교해보면 되냐면 4제곱.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값 비교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그러면 100% 어디서 가지냐면요. 잘 비교해보면은 여기서 가질 거고요. 최대값은요. 여기서 가질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최대값은요. 2의 4제곱일 때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가 되니까 그게 뭔지는 어차피 함수값 찾는 거 싸움이야. 그럼 함수값은 니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들은 니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103번 있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103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다 했지 둘 다. 근데 전 잘 들었어. 보여줄게요. 자, 설마 미분은 잘못하지 않았을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잘못했죠. 설마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을 안 썼거나 안 썼구만. 자, 여기 보세요. 잘났다 씨. fx가 적당으로 생겨먹은 거에 대해서 우린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저 구간이 정해졌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자 최대 최소 찾으려면 어차피 극대극소 찾는 것이 1번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극대극소 찾기 위해서 우린 당연히 뭐 할 거냐면 얘 미분한 거에서부터 출발. 그럼 얘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죠. 그러니까 사인 미분하다 보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될 거냐면은요 그냥 코사인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루트 3의 코사인 x가 되었고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서 밖에 거 먼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2x인데 거기에 반드시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2 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는 이 루트 3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우리는 2 사인의 결국 2x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으라는 건데 이게 약간 좀 까다롭지. 코사인과 사인 2x가 같아지는 순간에 찾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 할 거야? 우리 그거 아니라 백악 공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악 공식에 따라서 이 사인 x 코사인 x가 된다는 거 알지? 그럼 여기 백악 공식으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시 한 번 더 바꾸게 되면 이 루트 3에 우린 여기 있는 코사인 x가 되었고 거기에 마이너스 2배에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된 거냐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2 하니까 여기 4배 나는 여기는 사인 x 코사인 x가 됩니다. 얘가 얼마가 되는 점 찾으라는 소리냐면 얘가 0 되는 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코사인으로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코사인으로 묶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코사인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2 루트 3에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4 사인 x가 결국 0 되는 점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0 되는 점은요 크게 두 가지 찾아주면 돼. 첫 번째 어디 찾아주면 되냐면 여기 코사인 x가 0 되는 점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얘가 0 되는 점 찾아주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보게 되면 따라서 여기 있는 코사인 x를 잡았을 때 이 코사인 x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는 4 사인 x랑 결국 여기는 이 루트 3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라. 4로 나눠주게 된 즉 여기는 사인 x가 나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점을 찾아라. 여기까지만 확인해주면 되겠고 둘 다 나는 여기서 범위가 0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를 하냐면 0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만 얘기를 하냐면 다 파이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0 되는 점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거 0 되는 점 몇 개 있어요? 그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2개. 두 개 있어요? 네.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요? 네. 확실해? 네. 아, 하나 있다고 보는데 코사인이에요? 사인 아니에요? 아, 한 개. 한 개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x가 2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풀어주게 되면 얘 60도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파이.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얘네 어차피 다 극대 극소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어쨌든 얘네들에서 우리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까지는 계속 플러스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다가 그럼 여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잘 보게 되면은요. 둘이 곱해서 풀마 부호가 바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애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사실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현재 3분의 파이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여기에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2파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세기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봐봐. 얘는 여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뭐야? 얘는 현재 여기 있는 사인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판정을 받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코사인은 계속 플러스라며.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호 변화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얘는 다 부호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여기서도 똑같아. 그럼 얘는 계속 음수라고 판정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 계속 양수 판정을 받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야. 다 부호 변화가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도 부호 변화가 있고요. 왜?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자체가 대놓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부호 변화가 있었고 3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다 부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호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5개의 값들 중에서 최대 최소 찾아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고 남은 시간 동안 108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8번은 다음 시간으로 미룰 테니까 대신 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대신 한 문제 간단한 거 보고 가자면은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에 114번입니다. 얘 보고 끝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따라 변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네. 한 장 채웠다고? 한 페이지. 오늘 수업한 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나? 한 페이지. 한 장. 나 오늘 한 장밖에 안 돼? 수업해 준 게? 그 문제를 적으니까. 나 문제 되게 많이 풀어준 것 같은데 오늘? 네. 나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 6개 풀어줬어? 네. 나 오늘 6개밖에 안 풀어줬어? 네. 진짜? 네. 아이씨, 하여튼 하나하나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어가지고 하여간 씨. 그 6개인데 그 6개를 푸는데 1시간 몇 분을 쓰는 그니까 1시간 반을 넘게 1시간 반 안 썼거든. 중간에 쉬는 시간 있어가지고 그렇지. 자, 시끄러 임마. 자, 여기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엿닥으로 생겨먹는 자 방정식이 밑줄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래요? 그렇지,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달랍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 있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니? 그렇지, 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점 2개 되어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안 그려야 되겠고? 그려야 되겠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으니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왼쪽 거를 잡아서 나는 fx로 잡아서 푼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x 더하기 2에 나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었을 때 얘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4 거기에서 우리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니까 나는 여기 있는 4x 더하기 2가 그대로 나왔을 때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를 더하겠지. 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 2에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이게 되면 얘가 현재 4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빼기 4가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게 돼. 결국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8x에 우리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 풀만만 바뀔 뿐이야 지금 현재 0일 때의 점에서만. 된다. 여기까지는요. 0에서의 풀만만 바뀔 뿐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요 얘가 현재 2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0 집어넣으면 2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0일 때 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가함수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렇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봐봐라. 얘 현재 0인 점에서만 현재 증가함수가 바뀌고요. 0보다 작았을 때는요. 지금 현재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가 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해버리냐면 얘가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로 얘가 감소해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충 그리면은요. 그리고 얘네들이 현재 점근선을 찾아보려고 하면 얘 무한대로 극한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 보내보는데 보내봤자 둘 다 어디로 가냐면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얘가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요. 얘가 좀 달라지겠지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잘 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요.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 어쨌든 한없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얘가 분모로 깔려있는 애들이니까 그게 그럼 0으로 가겠지. 그럼 0 곱하기 무한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요.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또 더 정교하게 그리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게 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니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해달라는 게 지금 나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까지 돼 있는 이런 그래프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꺾였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점근선 구한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나는 여기는 4x 더하기 2에 결국 나는 여기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을 곱하게 되면 얘가 리미트 x가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4x 더하기 2에다가 뒤에 거 자체가 얘가 2에 2x 제곱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대 쳐봤자 얘는 여기 분모에서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양수 점근선은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한대 점근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저 연두색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찾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뭐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대충 눈치채야 돼. 교점 두 개 만들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그려줘야 되겠어? 1번, 2번, 3번, 4번이요. 2번에서 4번. 2번에서부터 4번 사이? 난 여기 이렇게 끊을 건데요. 2번은 여기고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이요? 3번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지. 네. 됐냐? 그러니까 그건 뭐야? 얘 K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둘을 더해준 게 정답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더하면 되겠습니다. 0 더하기 2 하세요. 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답 2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 그리려고 할 때 되게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 대충 모양 그려보고 거기서 만약에 그래프 점근선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 얘처럼 점근선이 생기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는 뒤집어 까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방법이 그나마 그래프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그리는 게 목표였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좀 더 이어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은요. 지금 여기 어디까지는 다 할 수 있냐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119번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9번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119번까지 다 해가지고 오시고 나는 거기 부분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